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내일 시즌이 개막합니다. 자, 하지만 또 NBA는 시즌이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종류의 또 오프시즌 계약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런 고든처럼 곧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는 자원을 또 미리 땡겨서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인데, 덴버 너게츠가 에런 고든과 4년 약 133밀의 규모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덴버 너게츠의 샐러리는 터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니콜라 요키치, 저말 머레이, 그리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 손으로 뽑은 이 드래프티들에게 연장 계약을 안겨준다라는 그런 기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이클 포터 주니어나 저말 머레이에게 사실 약간의 오버페이를 한 감이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브루스 브라운, 제프 그린, 그리고 또 올 시즌에 켄타베스 칼드웰 포프가 팀을 떠나기도 했었는데, 당면한 과제가 이 에런 고든과 연장 계약을 맺을지 혹은 맺지 못할지 여부였어요. 자, 그런데 현 시점에서 니콜라 요키치의 옆에 두고 쓰기에 에런 고든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덴버 너게츠의 구단 수뇌부나 프런트가 모를 일은 없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에런 고든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4년 133밀까지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자, 이 계약은 2028-29 시즌까지고요. 마지막 해에 플레이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키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트레이드 키커라는 건 내가 트레이드했을 때 연봉을 더 받게 되는 그런 구조를 뜻합니다. 자, 에런 고든의 세부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다음 시즌 원래 에런 고든은 플레이 옵션이 있었습니다. 22.8밀. 그런데 지금 에런 고든이 1995년생이니까 22.8밀이면 지금 시대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트인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 22.8밀을 옵트아웃 하게 되면 에런 고든은 2025년 여름에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덴버 너게츠가 미리 잡은 거죠. 그래서 2025-26 시즌은 22.8밀을 행사하고, 그리고 2026-27 시즌부터 28-29 시즌까지 연평균 한 34-5밀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의 맥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해에 플레이 옵션과 트레이드 키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 친화적인 계약이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든의 2025-26 시즌 연봉은 이번 4년 133밀 연봉과는 별개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그 덕분에 덴버 너게츠가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하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요즘에 세컨 에이프런 초과하면 팀 구단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에이프런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각 팀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런 고든의 이 계약이 26-27 시즌부터는 좀 비싸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5-26 시즌까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고, 그리고 셀러리 캡은 매년 늘어납니다. 그리고 에런 고든이 니콜라 요키치의 동료로서 굉장히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계약은 전혀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024-25 시즌 트레이드 불가 선수들 목록에 에런 고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라우리 마카넨 연장 계약했을 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제는 비로소 공식적으로 라우리 마카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연장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시즌까지는 트레이드가 아예 안 됩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지나서 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날짜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24-25 시즌 트레이드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선수들, 에런 고든, 제이슨 테이텀, 조엘 엠비드, TJ 맥코넬, 그리고 웬델 카터 주니어, 저말 머레이, 라우리 마카넨, 이비차 주바치까지 총 8명이 아예 트레이드 불가 선수가 됩니다. 자, 에런 고든 하면 올랜도 매직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죠. 네, 올랜도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스몰 포워드로 뛰기도 했었고, 또 원래 포지션인 4번은 물론이고 포인트 포워드로 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수비수, 빅윙, 온갖 포지션을 다 거쳤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에는 확실한 스킬이 없고 시그니처 무브가 없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올랜도 매직이 그 당시에는 약팀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었죠. 저연차 시절에 내가 이런저런 역할을 맡게 되다 보면 나중에 베테랑이 됐을 때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올랜도 매직에서 보낸 7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2014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4순위로 올랜도 매직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1순위는 앤드류 위긴스였고요. 1995년 9월 16일생이니까 위긴스와 동갑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최전성기에 놓여 있습니다. 2m 3cm 107kg, 신체 조건 굉장히 좋고 윙스팬은 평범해요. 2m 13cm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어팔도 아닙니다. 자, 올랜도 매직에서 뛰는 동안 428경기 28.6분 12.9득점 6.4리바운드를 기록을 했고요.
필드골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올랜도 매직의 환경이 썩 좋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에런 고든이 죽은 볼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필드골 성공률은 포지션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죠. 자, 하지만 덴버 너게츠로 와서 니콜라 요키치와 페어링하는 에런 고든은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록이 다 향상됐어요. 평균 득점도 14.5점으로 올랐고 필드골 성공률은 상점 벽해죠. 54.2%. 롱샷은 뭐 3개 던져서 하나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코너에서 3점을 쏠 수 있고 코너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코너 어태커라는 측면에서 저는 에런 고든과 덴버는 서로에게 엄청난 윈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런 고든의 최근 3시즌 한번 볼까요? 네, 21-22 시즌 75경기, 지지난 시즌 68경기, 지난 시즌 73경기니까 몸 관리 기똥차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런 고든이 뭐 허슬이 떨어지거나 본인의 몸을 지나치게 살피면서 굉장히 얌전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21-22 시즌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1라운드 만에 짐을 쌌습니다. 자, 하지만 정규 시즌에 비해서 뭐 플레이오프 기록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워낙 뭐 수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고요. 22-23 시즌이 백미였죠. 네, 덴버 너게츠가 파이널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플레이오프에서 35.7분 뛰면서 13.3득점, 리바운드 6개, 필드골 51.8%. 그리고 이 시즌 2022년 플레이오프에 에런 고든의 3점이 폭발했어요. 40% 가까이 찍으면서 저말 머레이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와 함께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지난 시즌은 덴버 너게츠가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탈락을 했는데 정규리그 73경기 출전을 해서 13.9득점, 전년 대비 뭐 득점력은 떨어졌지만 필드골 성공률 그리고 야투 효율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고요. 플레이오프에서는 평균 득점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리바운드도 마찬가지, 어시스트는 무려 4.4개, 마치 올랜도 매직 시절 같은 그런 활약을 펼치면서 이번 연장 계약에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죠. 정리하자면 에런 고든은 투웨이 플레이어입니다. 물론 뭐 득점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공격 바보도 아니에요. 3점도 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비는 워낙 좋은 선수고 대인 수비, 팀 디펜스 전부 다 평균 이상 중상급입니다. 여기에 다치지 않죠. 그리고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미친 듯이 점프를 하는데 착지도 안정적이고 또 운동 능력을 경기 도중에 잘 활용을 하면서도 운동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에런 고든의 가치를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런 고든의 연봉 추이를 보시면 올랜도 매직 시절에는 루키 스케일 때는 뭐 연평균 한 3일, 5일 정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연장 계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도중에 트레이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연평균 약 20밀 정도의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지금 남게 됐습니다. 뭐 맺었을 당시, 계약을 맺었을 당시에는 괜찮은 금액이었지만 요새 뭐 샐러리가 워낙 폭등하고 또 TV 중계권 새로 체결이 되면서 미친 듯이 선수들의 몸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덴버 너게츠는 다음 시즌까지 에런 고든을 굉장히 싸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6-27 시즌부터는 연봉이 오르긴 하지만 일단 다음 시즌까지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에런 고든과 또 덴버 너게츠의 상생이 더 가능해진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덴버 너게츠의 샐러리 캡은 괜찮을까요? 자, 이번 시즌 기준으로 샐러리 순위를 살펴보면 피닉스, 미네소타, 보스턴, 미러키 그리고 레이커스, 뉴욕, 마이애미 다음이 덴버입니다. 어쨌든 탑 8 안에 드는 것보다는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자, 물론 이 팀의 연봉은 니콜라 요키치, 저말 머레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 그리고 에런 고든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농구 그 다음에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는 샐러리 캡 제도를 감안을 한다면 핵심 선수 서너 명, 너댓 명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얼마나 수완을 발휘해서 롤플레이어들로 나머지를 잘 채우느냐 싸움입니다. 혹자들은 얘기하죠. 아니 저말 머레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 너무 비싸게 잡은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요. 덴버 너게츠 같은 경우에는 뭐 RFA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가 아니라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들이 내 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니콜라 요키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키치가 뛰고 싶어서 정말 페이컷 하고 싶습니다.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버페이를 해서라도 연장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토끼에게 더 비옥한 땅을 제공하고 더 맛있는 사료를 먹여서 계속 눌러앉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덴버 너게츠라는 프랜차이즈의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채웠는데 샐러리 캡을 채우고 전력을 키웠는데 뜻대로 안 된다. 성적이 별로다. 케미스트리 박살났다. 이게 우승에 더 이상 도전을 못한다.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트레이드가 가능하죠. 왜냐? 샐러리 캡을 채워놔야 내가 곡간을 채워놔야 다른 걸로도 바꿀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덴버 너게츠가 이렇게 약간은 비싼 감이 없지 않은 선수들에게 돈을 투자하는 게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죠. 자, 덴버 너게츠 일단 이번 시즌은 전부 다 계약이 확정이 됐고요. 자, 다음 시즌을 쫙 한번 살펴보시면
뭐 샐러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니콜라 요키치 55밀, 저말 머레이 46밀, 그리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38밀. 여기까지 뭐 숨이 턱턱 막히지만 에런 고든이 다음 시즌까지는 22밀이라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덴버 너게츠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열불날 지크나지. 자, 지크나지 보이시죠, 여러분? 5번째 줄. 니콜라 요키치랑 연봉이 똑같습니다. 연봉 시스템이, 연봉 끝나는 시기 자체가. 덴버 너게츠의 완벽한 삽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6-27 시즌에도 이 멤버들이 뭐 고스란히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런 고든의 연봉은 뛰어오르게 되죠. 그리고 러셀 웨스트브룩의 다리오 샤리치와는 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크리스찬 브라운이나 혹은 페이튼 왓슨처럼 덴버 너게츠가 키우고 싶어하는 유망주들과의 계약에는 살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고, 적어도 다음 시즌까지는 세컨 에이프런을 넘지 않는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지금 샐러리 캡 제도에서 3, 4년 뒤를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근시안적인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해도 향후 2시즌 정도의 샐러리 캡을 디자인하는 게 낫지. 물론 뭐 스테픈 커리처럼 3년이 남은 선수는 그 커리에게 다 맞추는 연봉 디자인이 필요하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덴버 너게츠가 샐러리 캡이 굉장히 깝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지크나지와 계약한 걸 제외하면 괜찮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덴버 너게츠의 프랜차이즈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에런 고든. 저는 개인적으로 덴버 너게츠가 에런 고든을 잡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덴버 입장에서는 요키치 시대에 우승을 계속 노릴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실 저말 머레이를 잡는 것보다 에런 고든과 연장 계약을 맺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에런 고든도 만족할 만한 금액, 덴버 너게츠도 나름대로 또 합리적인 금액의 계약을 맺으면서 서로 윈윈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연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즌 직전까지도 이런 재미있는 NBA에서의 계약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미네소타 팀볼브즈와 LA 레이커스의 경기를 중계하니까요, 여러분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새로운 리뷰, 또 새로운 컨텐츠로 24-25 시즌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1월에 열리는 골든스테이트와 LA 레이커스전을 포함한 조코피 TV 하나 투어 직관 이벤트 조만간 저희가 창구를 열 거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와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